네, 이번 주 리뷰 영상은 뭐 관련돼서 영상을 찍을 거냐면 저 이제 빛과 렌즈 관련해서 영상을 촬영하고 수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제 왜 빛과 렌즈냐면 사실 저희가 이제 지난 과정, 그러니까 파이널 교재 전에 이전 교재 마지막 단원이 빛과 렌즈였고 이번에 이제 파이널 교재 보시면 맨 마지막 단원이 빛과 렌즈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앞길을 잘 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지만 아무래도 저도 그렇고 공부를 할 때 항상 뭐 이런 식으로 한번 공부를 했다면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동시에 진행을 안 하면 이게 예를 들어서 단원이 1, 2, 3, 4, 5, 6, 7, 8 이렇게 있으면 아무래도 1단원부터 다시 쭉 나가면 8단원은 기억이 가물가물해집니다. 그 다음에 이 8단원의 근처에 왔을 땐 또 어디가 가물가물해져요? 1단원이 가물가물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항상 염두를 해두고 공부를 할 때는 둘 다 전범위를 다 한 번씩 한 번씩 문제를 풀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첫 이렇게 수업을 하고 유튜브로 제가 강의를 남기고 줌 수업을 이제 첫 수업을 진행함에 앞서서 좀 공부 팁을 드리자면 이미 이제 그렇게 하고 있어서 상관없을 수도 있겠지만 과학은 공부를 잘하고 암기를 이제 안 까먹고 계속 하려면 그게 이제 단순히 기억력의 문제가 아니라 물론 뭐 기억력이 좋은 친구도 있겠지만 문제를 한 단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일주일 동안 쭉 푼다기보다는 전범위의 문제를 한두 문제씩만 풀어도 우리는 그 단원에 대해서 잠깐씩의 복습만 진행해도 보통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뇌에서 그 단원을 다 한번 복습을 했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빛과 이 렌즈 단원도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업이 끝나고 복습을 할 때 한 단원별로 그러니까 모든 단원을 한 문제씩 더도 말고 한 문제씩 쭉 풀이하게 되면 그러면 아무래도 전범위를 한꺼번에 복습한 효과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제 말은 특정 단원만 하지 마시고 라는 의미보다는 이렇게 말을 바꾸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특정 단원을 보는 주기나 보는 간격을 너무 벌리시면 안 됩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공부 되게 열심히 하는데 예를 들어서 빛과 렌즈 단원을 하니까 빛과 렌즈 단원을 공부한 지 2주가 넘었어요. 이러면 여러분들이 처음 시험을 준비한 입장에서 그게 개념이 탄탄하지 않으면 까먹으면 나중에 잘 알고 있었는데도 문제 가서 틀리는 시험장 가서 틀리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길게 잡지 마시고 복습을 할 때는 전범위를 이제부터 복습을 하는 연습을 하자. 이게 지금 만약에 제가 영상을 찍는 시점이 저를 만난 지 얼마 안 된 뭐 작년 겨울이라거나 올해 봄이면 제가 이제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지금 거의 이제 시험을 앞두고 있죠. 그렇죠? 시험이 10월이니까 2달 정도 남았는데 2달 남은 입장에서는 반드시 전범위 학습이 필요합니다. 적어도 9월 16일 한 달 뒤인 그 9월 16일 전까지는 전범위 학습을 할 준비를 하셔야 돼요. 이게 사설이 길었는데 영상이 또 길면 너무 좀 루즈해지니까 빨리빨리 한번 진행을 해봅시다. 오늘 다룰 내용은 이제 빛과 렌즈입니다. 빛과 반사라고 나와서 반사의 법칙, 그 다음에 굴절의 법칙 이렇게 두 개 다루게 될 텐데 반사의 법칙은 사실 되게 간단해요. 입사각은 반드시 반사각과 같다기 때문에 뭐 크게 더 중요한 내용은 없고 그냥 이거 넘기시면 되고 그 다음 평면 거울도 문제가 너무 쉽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문제에서 거의 다뤄지지도 않아요. 굳이 평면 거울 낼 필요는 없죠. 구면 거울에서 볼록 오목, 렌즈에서도 볼록 오목이 있기 때문에 얘는 사실 문제에서 다뤄지는 내용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고 객관식 5문제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구면 거울과 렌즈가 있는데 얘네 둘을 제가 원래 수업 시간에 또 뭐라고 했었냐면 얘네 둘을 분리해서 기억을 하는 건 괜히 공부할 양만 늘리는 거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고 갈 건데 볼록 거울과 누가 비슷하다고요? 볼록 거울이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죠. 그렇죠? 여기가 거울면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볼록 거울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딱 매칭이 될 수 있는 렌즈가 뭐예요? 이렇게 볼록 렌즈. 제가 지금 말을 잘못했는데 볼록 거울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죠. 여기가 거울면이라고 했을 때 오목 거울은 이렇게. 그러면 볼록 거울과 모양이 딱 들어맞는 렌즈가 뭡니까? 오목 렌즈죠. 그렇죠? 오목 거울과는요 볼록 렌즈죠. 그래서 요 두 네 와서 해보겠습니다. 영상 촬영이 중간에 잠깐 끊겼는데 와서 보면 이제 얘네 둘이 이렇게 매칭을 시킬 수 있다 요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이렇게 이제 요거에 대해서 이제 암기로 정리하시면 되고 아까 뭘 했었냐면 이제 반사의 법칙을 했었는데 반사의 법칙 말고 우리가 빛과 렌즈 단원에서 다루는 법칙이 하나 더 있죠. 그게 뭐죠? 그게 이제 굴절의 법칙인데 굴절의 법칙이라고 좀 그렇고 뭐 원리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조금 문제에 어렵게 나올 수 있는 그나마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빛과 렌즈는
광학기기 렌즈와 거울을 종류별로 묶어서 두 종류로 나눠서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굴절의 법칙 응용 문제 좀 풀이하시고, 프리즘 이렇게 세 단계 딱 잡으시면 더 이상 어려운 포인트나 복잡한 포인트는 없는 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빠르게 딱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봅시다. 일단 먼저 거울과 렌즈 묶어볼게요. 볼록 거울 보시면 가까울 때는 어떻다고요? 실물보다 작죠. 작고 바로 선 모양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볼록 거울은 가깝든 멀든 아주 멀든 항상 어떻게 돼 있어요? 바로 선 모양이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작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볼록 거울은 거리가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항상 작고 바로 선, 요 5글자 기억하시면 돼요. 작고 바로 선, 요런 상으로 항상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거울에 어떤 물체를 붙여봤을 때 거울과 물체의 거리가 멀면 어떤 거리든 상관없이 작고 바로 선, 이렇게 보인다 이 말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이건 중등 내용이라서 가까울 때, 멀 때, 아주 멀 때가 나와 있는데, 제가 이제 수업 때도 했듯이 가까울 때랑 이 멀 때만 구분하시면 되고, 얘네를 하나하나 세 단계로 구분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특히나 볼록 거울은 거리에 상관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볼록 거울 말고 비슷한 게 뭐예요? 볼록 거울이랑 매칭이 되는 게 볼록 거울이 얘니까 누구예요? 오목 렌즈겠죠, 그렇죠? 오목 렌즈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가까울 때든 멀 때든 작습니다. 항상 상은 어떻게 보인다고요? 바로 선 모양으로. 그래서 얘네 둘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연결을 지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나머지 뭐예요? 오목 거울이죠. 오목 거울은 조금 특이한데 어떻게 보이냐면 가까울 때는 크고 바로 선 모양으로 보이고요. 얘네가 멀리 떨어지게 되면 작고 거꾸로 선 모양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뒤집어서 보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오목 거울이 있어요. 오목 거울이 어떻게 있냐면 이렇게 거울이 이렇게 있을 때 물체를 아주 멀리 이렇게 놓으면 이제 이렇게 촛불입니다. 그러면 이 거울이 어떻게 보이냐면 작고 거꾸로 뒤집어진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중간에 보시면 이런 이상한 말이 써 있는데 이건 무슨 말인지라고 할 수 있는데, 얘네 둘은 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 가운데 이 애매하게 멀 때는 여러분들 시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나중에 이제 중고등학교 가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볼록 렌즈로 묶을 수 있다고 했었죠, 그렇죠? 이렇게 둘이 이렇게 묶을 수 있다. 그래서 얘네는 크게 보이고요. 가까울 때는 바로 선 모양으로 보입니다. 멀리 있으면 작고 거꾸로 선 모양으로 보인다. 이렇게 묶어서 기억을 하시는 게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개념 마지막으로 남은 게 뭐냐면 프리즘이랑 뭐예요? 굴절의 법칙이죠, 그렇죠? 굴절의 법칙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프리즘 해볼게요. 그냥 여기다가 방금 그려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굴절의 법칙은 제가 왜 그러는지도 설명을 했고 어떻게 풀지 원리로 설명을 했지만, 이제쯤 왔으면 빛과 렌즈는 제가 강력하게 말하는데 암기하고 넘어가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외우셔도 됩니다. 어차피 응용 문제나 원리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거의 안 나와요. 여러분들은 거의 사실상 맛만 보고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외우세요. 굴절이 일어나는 이유가 제가 뭐라 그랬죠? 굴절이 일어나는 이유가? 저 대답을 못할 텐데, 굴절이 일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매질이 달라서요. 매질이 달라서. 매질이라는 게 뭐냐? 빛이 통과하는 물질이 달라지면 굴절이 일어납니다. 물로 빛을 쏘면 빛이 꺾이는 이유가 뭐예요? 빛이 공기에서 지나가다가 물로 지나가니까 꺾이는 건데, 그러면 이 굴절하는 모양을 어떻게 이제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되냐면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만약에 위에가 공기라고 하고 아래가 물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밀도가 누가 커요? 밀도가 물이 훨씬 크죠, 그렇죠? 밀도가 만약에 물이 더 작으면 공기에 물이 뜨겠죠. 하지만 가라앉기 때문에 물이 밀도가 큽니다. 그럼 잘 들으세요. 여기가 빛을 만약 이렇게 쐈다고 하면 여기가 입사각이고 굴절각입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 입사각 굴절각이라고 하지만 공기에서의 각도, 물에서의 각도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지금부터 말하는 걸로 그냥 암기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어떻게 암기하시면 되냐면 공기는 밀도가 어때요? 밀도가 작죠. 밀도가 작은 애가 각도가 큽니다. 밀도가 큰 애가 각도가 작아요. 이거는 만고불변의 진리예요. 만고불변의 진리. 그러니까 방향만 잘 따지시면 이렇게 그냥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밀도가 작은 애가 각도가 크다. 밀도가 큰 애가 각도가 작다. 딱 이렇게 딱 기억하고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 풀어도 상관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반대로 뭐 이런 상황이 있다고 칩시다. 빛이 이렇게 들어갔는데 꺾이는데 이렇게 꺾이는 거죠. 빛이 근데 이렇게 지나가요. 이렇게 문제를 내면 모풀반에서도 그렇고 정답률이 매우 떨어져요. 왜? 이런 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제가 말한 거 외우시면 돼요. 각도가 여기가 더 작고
여기가 더 크죠, 그렇죠? 항상 각도는 이 수직인 선을 기준으로 그리셔야 돼요. 그러면 어때요? 각도가 작은 애가 밀도가 크고 각도가 큰 애가 밀도가 작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실제로 밀도가 큰 애가 어떻게 돼요? 밀도가 큰 애가 속도가 더 느리죠, 그렇죠?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각도 이렇게 각도가 크면 밀도가 작은 거죠, 그렇죠? 밀도가 크면 각도가 작은 거고, 각도는 밀도분의 1에 비례한다. 다시 말해서 반비례한다 라고 할 수 있을 거고, 또 뭐랑 쓸 수 있냐면 각도뿐만 아니라 옆에다가 속도라고도 쓸 수 있는데 보기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한번 드러내 볼까요? 이렇게 이거 옆으로 치우고, 속도, 이제 이건 빛이 통과할 때 속도입니다. 각도도 밀도랑 반비례하고 속도도 밀도랑 반비례한다. 이렇게 암기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끝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론은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어요. 렌즈와 거울 엮어주시고, 굴절의 법칙, 그 다음에 이제 프리즘이 있는데 프리즘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프리즘은 더 간단한 게, 이제 와서는 프리즘의 속도가 왜 그렇게 되는지 뭐 자세하게 알 필요 없습니다. 백색 광이 쭉 갈 때, 지금 이제 흰색으로 쓸 수가 없어서 검은색으로 그렸는데 빛이 이렇게 꺾여서 분리가 되죠, 그렇죠? 쭉 분리가 될 때 제일 덜 꺾이는 게 뭐다? 빨간색. 그 다음에 가장 많이 꺾이는 게 뭐다? 보라색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시는 게 가장 좋고 효율적인 공부 방법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원리에 대해서 알면 좋지만 우리 항상 목표는 뭡니까? 문제를 하나라도 더 맞아서 3중에 가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문제를 풀어볼 건데, 문제를 제가 시간을 주고 풀면, 이게 유튜브 강의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걸 정지 버튼을 눌러놓고 풀 수 있죠, 그렇죠? 정지 버튼을 눌러놓고 풀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빨리빨리 풀을 할 건데 제가 멈칫할 겁니다. 문제 넘어가기 전에. 그럼 그때 정지 버튼 누르시고 문제 풀고 해설 들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잠깐 멈칫해 볼게요. 그렇죠. 이제 풀었다고 생각하고 보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어떤 렌즈를 통해서 물체를 본 모습이다. 크고 거꾸로 선 모습이 보이는 이 렌즈에 관련된 내용으로 틀리게 말한 친구를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르는 것은 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오목 렌즈와 볼록 거울은 어떻게 돼요? 항상 작고 똑바로 선상이죠, 그렇죠? 볼록 렌즈와 오목 거울이 그나마 멀리 떨어졌을 때 작고 뒤집어 보일 수 있죠, 그렇죠? 지금 보시면 물체를 본 모습이 크고 거꾸로 선 모습이 보이는 렌즈에 관련된 모습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크고 거꾸로 선 모습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중등범위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얘는 읽어볼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풀었죠. 보시면 이제 근시와 원시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요 가가 뭔가요? 수정체에서 가깝게 상이 맺혔으니까 근시고요. 수정체에서 멀리 상이 맺혔으니까 원시입니다. 그러면 원시는 빛을 앞으로 모아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모으면 이제 안 되고, 이렇게 모아야 되기 때문에 뭐예요? 볼록 렌즈로 교정을 하고, 얘는 뒤로 빼니까 오목 렌즈로 교정을 하죠, 그렇죠? 첫 번째, 가에 필요한 렌즈는 볼록 렌즈다, 아니라 오목 렌즈입니다. 틀렸어요. 그 다음에 가에서 필요한 렌즈는 주로 자동차 안개 등, 여러분 이제 등대 참조등, 탐조등이라고 하죠. 뭐 찾는 거, 등대에 달린 이 후레쉬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우리가 들고 다니는 손전등도 그렇고, 불이 나가는 등은 렌즈를 사용하는 건 그냥 없다고 생각을 하세요. 등, 그러니까 광학기기 중에서, 그러니까 거울과 렌즈가 있는데 빛을 내뿜는 것들은 전부 다 뭐다? 거울을 씁니다. 거울을 쓰는데 어떤 거울을 쓰냐면, 전구가 이렇게 있으면 오목 거울이 얘의 빛을 다 모아가지고 모아서 앞으로 쭉 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무슨 등이라고 해서 전구가 나오면 무조건 거울이라고 생각하시고, 무슨 거울이다? 오목 거울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세요. 이 등 아닙니다. 렌즈를 쓸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먼 칠판 글씨를 보는데 어려움이 있다. 먼 곳이 잘 안 보인다 이 말이죠, 그렇죠? 얘 누구예요? 근시죠, 그렇죠? 나는 근데 원시니까 멀리가 더 잘 보이고 오히려 가까운 데가 안 보이겠죠. 나는 원시를 교정하기 위한 안경을 써야 할 것 같아, 그렇죠? 왜냐면 나가 원시니까. 그래서 이렇게 세 분이 틀렸습니다. 보기 골라주시면 4번이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네, 그럼 풀어볼게요. 햇빛이 프리즘을 통과할 때 가장 적게 굴절하는 거 뭐예요? 바로 나와야 됩니다. 빨간색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초록색 빛을 함께 비추었을 때 빛의 색은,
빨간색이랑 초록색이랑 색이 섞이면 무슨 색이 나오죠? 노란색 나오죠. 그쵸?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복습 차원에서 가장 많이 굴절하는 건 뭡니까? 이 잉크의 색깔처럼 보라색이죠. 그쵸? 요거 이제 암기하셔야 되고, 다음에 빛과 분산과 합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와 있는데, 바로 풀면 좀 그러니까 제가 또 한 2-3초 정도 멈출게요. 자, 문제 보시면 1번에 햇빛의 프리즘을 통과시키면 빛의 삼원색만 나타난다? 아닙니다. 모든 빛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햇빛에는 심지어 우리 눈에 볼 수 없는 가시광선 이외, 그러니까 볼 수 있는 가시광선 이외에 방사선, X선, 적외선, 자외선 다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바나나가 노란색으로 보이는 것은 빛의 분산 현상이다. 분산이 아니라 태양빛에 포함된 노란색이, 마침 이제 노란 색깔 잉크가 있는데 노란색이 잘 안 보이네요. 그쵸? 바나나에 맞고 노란색이 튕겨져 나와서 우리 눈에 들어오는 거니까 분산이 아닙니다. CD 뒷면에 빛의 합성에 의한 스펙트럼. CD 뒷면을 보면 이제 CD는 볼 일이 없는데, 이게 틀린 보기니까 넘어갑시다. 어차피 CD는 뭐 거의 본 적이 없죠. 아마 이게 CD가 보기로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점유화를 볼 때 색은 점들이 해당하는 물감을 직접 섞었을 때보다 밝다. 이것도 뭐 크게 중요한 내용 아니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프리즘에 의해서 나타나는 햇빛의 스펙트럼은 두 번의 굴절과 한 번의 반사로 나타난다 라고 나와 있는데, 두 번의 굴절은 맞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스펙트럼이 이렇게 만들어질 때 프리즘을 통과하잖아요. 그쵸? 이렇게 가서 일단 여기서 한번 꺾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한번 더 꺾입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꺾이냐에 따라서 빛이 분리되는 거지 반사가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인데, 이 문제는 답을 맞춘다기보다 얘랑 얘, 이 1, 2, 5번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판단하는 거에 포인트를 주시면 되고, 제가 이제 시중에 있거나 밖에 나와 있거나 제가 만든 문제 다 합쳐서 여러분들이 크게 다뤄보지 못해봤을 만한 내용이 있으면 가져왔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다 이렇게 자세하게 이런 보기까지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주 희귀한 문제죠. 그쵸? 왜 희귀해요? 평면 거울에 대한 내용이니까. 지금 보시면 평면이죠. 그쵸? 이렇게 따져보면 A 이중 가 위치에서 거울을 통해 볼 수 없는 것은 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가는 어디가 보일까요? 가가 지금 이렇게 보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앞을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 끝을 보면 어디까지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볼 수 있죠. 그쵸? 그러면 여기를 보면 이쯤도 보일 거고, 여기를 보면 이쯤도 보이니까 D는 볼 수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끝까지 봤을 때 이렇게 세 칸이 보이니까 여기까지는 볼 수 있겠죠. 그쵸? 그러면 좀 더 각도를 줄이면 얘도 볼 수 있고, 얘도 볼 수 있고, 얘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뭘 못 보냐면, 얘를 보려면 지금 보시면 거울이 이렇게 한 칸이고 얘가 두 칸이죠. 그쵸? 그럼 얘가 한 이 정도까지 거울이 있어야지 얘가 보여요. 왜냐하면 각도가 똑같기 때문에. 요 문제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한번 멈춰놓고 한번 풀어보세요. 그럼 결과적으로 볼 수 없는 건 뭐밖에 없습니까? 얘밖에 없죠.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5번이요. 그 다음에 오목거울 문제네요. 자, 오목거울은 볼록 렌즈랑 통틀어서 얘네 둘이 광학기기와 물체의 거리에 따라서 상의 경향성이 변하니까 그나마 많이 나오는 대상이죠. 그쵸? 그러면 F는 초점이고 C는 구심인데, 자, 구심이란 단어는 무시하시고 제가 광학기기에서 물체와 가깝다를 초점 안에 있다와 같은 말이다 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초점 안에 있다는 건 뭐냐면 물체가 요 안에 있다는 거죠. 요 사이에. 그럼 뭐예요? 광학기기에 가까운 거죠. 그쵸? 이 초점을 벗어나면 먼 겁니다. 그쵸? 요거 이제 한번 알고 가자라는 의미에서 넣은 거고, 요건 사실 범위에서 조금 벗어나는 과도하게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보기, 일단 할 수 있는 대로만 보면 1번에 기억에서는 실물보다 작고 발어선 상이 생긴다. 자, 초점을 기준으로 초점 밖에 있죠. 그러면 얘는 멀리 있다고 판단하시면 되고, 오목거울과 볼록 렌즈는 멀리 있으면 어떻게 보여요? 작고 바로 선상으로 보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맞는 말입니다. 2번에 니은은 상이 생기지 않는다. 자, 이거 모르셔도 돼요. 그 다음에 디귿에서 실물보다 크고 거꾸로 선상이 보인다. 디귿은 초점 바깥이기 때문에 작고 바로 선상이 보입니다. 틀린 말이에요. 리을에, 네, 요건 이제 모르셔도 됩니다. 초점에 있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잠깐 얘기하고 가면, 어떤 광학기기든지 오목거울, 볼록거울, 오목렌즈, 볼록렌즈든 초점에 물체가 서 있으면 원래 사이즈 그대로 보입니다. 하지만 뭐 이거는 뭐 굳이 뭐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모르셔도 됩니다.
미음에서는 반사된 빛이 직접 만나 상이 생긴다 라고 했는데 이것도 모르셔도 돼요. 사실 6번을 가져온 이유가 1번에 답이 있기 때문에 1번 바로 체크하고 넘어가면 괜찮다라는 느낌으로 이제 가져온 거고, 제가 이제 4번 설명할 때 뭐라고 했냐면 실제 그대로의 사이즈의 상이 생긴다라고 말했었죠, 그렇죠? 근데 이 상이 눈에 보이는 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이 사실 생긴다고 말은 하지만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서 초점 위치에다가 어떤 광학기든지 물체를 갖다 놓으면 순간적으로 눈에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입니다.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상이 생긴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고, 크기의 상이 맺히는 건 맞는데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4번 틀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포인트는 뭐다? 1번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 7번 보시면 렌즈에 의해 상이 생기는 설명에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와 있는데, 뭐 이 설명도 좀 약간 과하다고 생각이 들고, 1번 보시면 지금 여기 F1과 F2가 초점이죠, 그렇죠? 물체가 F1에 있을 때, 초점에 있을 때는 상이 안 보인다 그랬었고요. 2번에 현재 위치는 이제 여기죠, 그렇죠? 물체보다 2배 크고 뒤집힌 상이 보인다 라고 나와 있는데, 자, 초점보다 멀리 있죠, 그렇죠? 그러면 큰 게 아니라 작고 바로 선상이 보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뒤집어 보이는 상이 보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크고가 틀렸어요. 이건 이제 뭐 선행을 많이 한 친구들은 맞는 말일 수도 있잖아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 그냥 모르셔도 됩니다. 범위가 아니에요. 몇 배 크고 이런지는. 그 다음에 물체가 A 쪽으로 이동하면 똑바로 선상이 물체보다 크게 보인다. A면 더 멀어지는 거기 때문에 더 크게 보일 수는 없고 더 작게 보이겠죠. 물체가 B 쪽으로 이동하면 상은 F2에서 멀어지며 물체는 보다 커진다 라고 나와 있는데, 자, 일단 요거는 이제 넘겨놓고 물체가 커지는 건 맞겠죠. 가까이 오면 이 초점보다 더 가까이 올 수도 있게 되고, 초점보다 더 가까이 오면 실제보다 더 커지니까 이제 이 뒤에 건 맞네요, 그쵸? 이건 이제 판단하실 필요는 없고, 5번에 물체가 F1과 렌즈 사이에 있을 때 물체보다 큰 상이 뒤집혀 보인다. 맞아요? 초점 안쪽에 있으면 크고 바로 선상이 보이기 때문에 이것도 틀린 말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인데 얘는 판단하실 필요가 없고 얘만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컵 속에 동전을 넣고 비스듬한 방향에서 보았더니 보이지 않았다 라고 했습니다. 왜 보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보시면 지금 눈의 시야는 이렇게 가직선을 따라서 쭉 나가고 있고요. 나는 이제 동전에서 빛이 이렇게 나가고 있는 걸 이제 표현을 한 건데, 이 컵에 물을 채웠더니 동전이 보였다 라고 되어 있는데, 뭐라고 내냐면 문제에서 컵 속에 동전을 놓고 비스듬한 방향에서 보았더니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을 안 채우면 시야가 가려지는 거죠. 왜? 내가 닿을 수 있는 시야는 여기까지니까 동전이 어디 있어요? 요 아래에 있죠. 요 아래에 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겁니다. 하지만 물을 채우면 빛의 굴절로 요게 나가는 과정에서 꺾여서 보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눈에 들어오는 거죠. 이해돼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돼서 여기서 한번 꺾여가지고 이렇게 나갈 수도 있는데, 이렇게 꺾이면 이제 컵에 부딪히기 때문에 보일 수가 없을 것 같고, 이렇게라기보다는 이게 더 가능성이 있겠죠. 이렇게 나가서 물에서 꺾여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게 가능하겠죠. 이걸 색을 똑같이 하면 좀 헷갈리니까 제가 구별되게 파란색으로 해볼게요. 이렇게 C에서 물의 면에 만나고 그 다음에 꺾여서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쵸? 1번 빛이 수면에서 굴절되기 때문에 보이게 된다. 맞는 말입니다. 굴절이 안 됐을 때는 안 보였고, 물이 없을 때 A쪽 방향의 빛은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애초에 물 밖으로 빠져나갈 수도 없습니다. 물을 채웠을 때 B방향의 빛이 눈에 들어올 수 있다고 했는데, 이렇게 빠져나가면 물을 채우면 여기서 어떻게 돼요? 이 안쪽으로 더 꺾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와서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여기다 이렇게 법선을 그리면 물이 밀도가 더 높죠? 여기랑 여기를 봤을 때 누가 더 각도가 커요? 밀도가 작은 공기가 각도가 더 커요. 여기 어때요? 밀도가 큰 애가 각도가 더 작죠, 그쵸? 이거 아까 제가 말했던 그 법칙이었습니다. 이거 판단 잘 안 될 때. 그 다음에 이거 5번 한번 볼까요? 동전은 실제보다 떠서 보인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눈은 뭘 감지 못합니까? 굴절을 감지를 못하죠. 그래서 이게 지금 C방향으로 빛이 빠져나가면 이제 물체가 보일 수 있는데, 이게 어디 있는 것처럼 보이냐면 꺾이는 게 감지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요 빛의 연장선인 한 이쯤에 동전이 이렇게 떠 보이는 것처럼 보여요. 실제로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지만.
그래서 이제 요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그게 지금 이 말인 거예요. 이건 아까 맞다고 했고, 자, 그 다음에 9번에 그림은 볼록 렌즈에 의한 상을 작동하는 과정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나와 있는데, 요거는 그냥 제가 이 문제를 통해서 설명하는 것만 딱 체크하고 넘어가세요. 문제 풀지 마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정지기간 안 가지고 바로 넘어왔는데 이건 내용이 좀 어렵습니다. 자, 기억하세요. 기억에 물체보다 크고 바로선 상이 보인다라고 했는데 어때요? 초점보다 가까이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크고 바로선 상 맞습니다. 니은에 렌즈의 중심을 지나는 빛은 굴절하지 않고 직진한다. 네, 맞습니다. 왜 그런지 따지지 마시고 만약에 심화로 나오면 그냥 맞구나 하고 지나가시면 되지 따질 필요 없습니다. 그냥 암기하고 가라는 의미에서 낸 거예요. 디귿 렌즈 축에 나란하게 윗선한 광선은 초점을 지난다. 이 초점을 지난다 보다 이렇게 꺾이는 거 이해되시죠? 그쵸? 오목 렌즈는 어떻게 됩니까? 반대로 이렇게 바깥으로 꺾이죠. 그쵸? 항상 두꺼운 쪽으로 꺾입니다. 왜냐면 오목 렌즈는 가장자리가 두껍기 때문에 두꺼운 쪽으로 꺾이고, 볼록 렌즈는 가운데가 두꺼우니까 두껍게 꺾이죠. 그쵸? 요거 얘기하려고 지금 가져온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 별로 안 나왔어요. 두 문제 정도 남았는데 10번 보시면 그림은 빛이 볼록 렌즈를 통과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나와 있는데, 얘는 제가 9번을 가져왔기 때문에 9번의 연장선으로서 한번 풀어보자 라는 의미로 가져온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억에 렌즈의 중심을 지나는 광선은 직진한다. 제가 중심을 지나는 건 안 꺾인다 그랬죠. 그쵸? 니은에 렌즈를 통해 물체를 보면 바로 선상이 보인다. 초점 바깥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여요? 작고 뒤집어지게 보이죠. 그쵸? 광축에 나란하게라는 건 이렇게 나란하게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나란하게 들어오는 광선은 렌즈를 지나면서 두꺼운 쪽으로 굴절한다. 맞는 말이죠. 그렇죠? 볼록 렌즈니까 이렇게 풀라고 낸 겁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프리즘을 조금 어려운 문제가 없을까 해서 이제 가져온 문제가 이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프리즘에서 조금 좀 어려운 난이도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나와 있는데, 백색광이 이렇게 들어가고 있으니까 꺾이고 또 꺾이죠. 그렇죠? 그 상태에서 덜 꺾인 위쪽의 빛이 뭐예요? 빨간색일 거예요. 아래쪽의 빛이 뭐예요? 보라색입니다. 얘가 들어가서 다시 모여서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1번에 햇빛은 여러 가지 색의 빛이 섞여 있다. 맞는 말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빛은 프리즘을 통과할 때 두꺼운 쪽으로 굴절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 자, 이렇게 봤을 때 이 위에가 좀 더 얇고 아래가 두껍죠. 그렇죠? 근데 빛이 아래쪽으로 꺾이니까 두꺼운 쪽으로 굴절한다. 맞습니다. 이 두꺼운 쪽으로 굴절한다는 말이 어디서도 쓰였어요? 이게 렌즈에서도 쓰였죠. 그렇죠? 사실 이 프리즘을 두 개를 이렇게 붙이면 뭐가 돼요? 뭐가 됩니까? 어떤 모양이 돼요? 볼록 렌즈가 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프리즘은 분산해서만 배우지만 사실 렌즈와 크게 다를 게 없어요. 왜냐면 거꾸로 이렇게 붙이면 뭐가 됩니까? 오목 렌즈의 모양과 비슷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른 게 아니라 두꺼운 쪽으로 꺾이는 건 유리를 통과할 때 두께가 다르면 다 공통입니다. 그래서 맞는 말이고, 가에서는 빛의 분산이, 니은에서는 빛의 합성. 왜냐면 다시 합격했기 때문에 합성이고 쪼개지니까 백색광이 지금 무지개로 쪼개지니까 분산. 네, 맞는 말입니다. 이거 굳이 뭐 판단하실 필요 없어요. 중요한 보기 아닙니다. 4번에 빨간색이 가장 크게 굴절하며 보라색이 가장 작게 굴절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 크게 굴절한다는 게 프리즘을 통과했을 때 더 확 꺾인다는 얘기고요. 적게 굴절하는 건 덜 꺾이는 겁니다. 이제 지겹죠? 덜 꺾이는 게 뭐예요? 빨간색입니다. 그래서 빨간색과 보라색의 위치를 바꿔줘야 돼요. 틀린 말입니다. 4번 정답. 5번에 햇빛이 나눠지는 현상은 빛의 색에 따라 굴절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맞는 말이에요. 빨간색과 보라색이 꺾일 때 서로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게 반영돼서 나타나는 게 이 해당 11번의 현상, 혹은 이 11번 뿐만 아니라 무지개가 나타나게 되는 현상의 원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빛과 렌즈에 대해서 간략하게 봤고요. 이 뒤에 문제들은 있지만 이 뒤에 문제는 크게 어려운 게 아니라 저희 본 교재에 있는 문제가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제가 더 다루진 않을 거고요. 또 저희가 이미 했고, 이미 그 목요일날 줌 수업 들었으면 알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처음에 이제 빛과 렌즈는 되게 분량이 길지 않게 해서 마무리가 되었는데,
여기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 꼭 이 수업을 듣고 나서도 유튜브 강의를 보고 나서도 이 빛과 렌즈 단원을 한번 정리를 하고 교재에 있는 문제도 한번 미리 좀 풀어보면 훨씬 더 효과가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